우리나라의 이 문제점이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이 복지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것을, 이 일반 분양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상업시설을 공급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익이 남아서 이 임대주택을 지어주면은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익을 확보를 해줘야지만이 이게 서로 간에 좀 균형이 맞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 투기꾼으로 몰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좀 웃지 못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는 돈을 내는 데 있어서 물론 뭐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이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돈이 많아서 이 불우이웃 돕기를 내는 사람들 돈만으로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니까는 일반 국민들의 돈을 좀 가져다가 이 임대주택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어차피 욕심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정부에서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짓고 상업시설을 짓고 이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여기가 좋아지는 곳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탕발림을 통해서 데려와 놓고서 거기서 이익을 받아서 이쪽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어주고 복지 예산을 확대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공이 큰 거지 않습니까? 투자한 사람들의 공이 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람들은 불법 투기자들이래. 이런 식으로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물론 이 사람들이 복지를 위해서 내가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했다가 실패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연들이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항상 이제 투기꾼 아니면 불로소득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택지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택지 개발 촉진법이 저는 상당히 좀 악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LH공사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식으로 내놓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일환으로 해서 저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LH라든가 SH공사 이런 데서 건드리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공 재개발에 참여를 하겠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죠. 원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은 조합에서 이게 계속 이제 조합에서 그 사람들 이제 땅을 가진 사람들, 집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개인들이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사실 공공이 허가를 해주고 약간의 감시를 하고 어떤 법에 의해서 그 테두리를 쳐줄 뿐이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이제부터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공공에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임대주택을 더 많이 뽑아내겠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 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서 이제 써먹던 방법을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로 이제 돌리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지금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달가워하진 않죠. 하지만은 기존에 진행되지 않던 재개발 지역에서는 공공에서 돈도 대주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또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니까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여 상향 조정을 해줌으로써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 재개발, 재건축에 또 붐이 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해봅니다. 우리가 2006년도 당시에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노무현 정부였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주도는 서울시에서 했었죠. 예, 서울시 이명박 그때 서울시장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이런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지금 서울시장이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그동안 계속적으로 눌러오다가 이제는 공공이 참여하면서 이제 풀어주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정책은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또 굉장히 이제 사업성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지진 않겠지만은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간에 요즘에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나오기 전에 또 강력한 이제 규제 정책이 나오기 전에 이러한 공급 정책들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런 점들이 뭔가 자꾸만 슬금슬금 정부가 또 부동산에 손을 댐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또 시장과 틀리게 좀 가격을 많이 상승시키는 이러한 효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또 생기는 바입니다. 부동산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원활하게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그 거래를 통해서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직업이지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투기꾼 같이 막 이렇게 물론 이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는 안목도 있어야 되겠죠. 예. 하지만은 이제 이게 원활한 거래가 됨으로써 이제 여기서 이제 이익을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된 부동산 시장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호가만 올라가지 부동산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잘, 그런 점들 때문에 또 이제 거래 절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가장 좀, 이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로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런 점들이 좀 없이 좀 연착륙하는 이런 점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러한 정책들이 정부에서 손만 대면은 왜 손만 대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하는 이런 점들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오르는데 뭔가 발표를 하면 올라요. 이게 참 웃긴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김대중 정부 때 많이 올랐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많이 오르진 않았죠. 박근혜 정부도 후반에는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오른 거나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오른 거에 비하면 사실상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시발점이 거기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오를만 하니까 오른 사항인데 그 오를만한 사항들 자체가 잠깐 정부의 개입이 있을 때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정부의 개입이 부동산 부양책이건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억제책이건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오는데 희한하게 이제 어떤 분들은 왜 부동산 부양책을 쓰면은 가격이 안 오르고 억제책을 쓰면은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이유가 있죠. 오를만 하니까는 억제책을 쓰는 거고요. 안 오르니까는 부양책을 쓰는 거겠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돌아간다라기보다는 이 부동산 그 시그널 자체를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지금 주는 것 같아요. 역으로 우리가 이제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제스처라든가 실제로 거기 숨어 있는 어떤 시그널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그런 뜻을, 그러니까 시그널을 많이 캐치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이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런 거에 의해서도 보면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이럴 때 시그널 주는 것들이 앞으로는 부동산을
뭐 굉장히 좀 사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된 부동산 그 억제 정책이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사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를 못하게 하고 이럼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이런 정책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안 사면은 못 사나? 뭐 이런 시그널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지금 세 가지 정책이 나오면서 또 앞으로 또 굉장히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요. 저는 부동산 가격을 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내버려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개인이 책임지고 개인이 이제 사업을 진행해서 이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는데, 잠깐만 정부가 개입을 하다 보면은,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 자체는 KS 마크라는 거죠. KS 마크는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뭐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번에 또 정책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